자, 엑셀 프로그램 실행시키시고 자, 화면 좌측편에 좌측 하단에 다른 통합문서 열기 찾아보기 크마리 이거 과목 이론 폴드 그리고 계산 작업 자, 시트명 논리원 1 시트 이동 단추를 통해서 논리 1 그리고 교재 115페이지 어떤 결과를 결과값을 표시하는 데 세 가지 경우일 때 if 함수를 두 번 사용한다는 게 지난 시간 수업의 마지막 내용이었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두 가지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이렇게 식을 작성을 해서 이런 식을 작성을 해서 엔터를 칩니다. 그러면 어디가 계산이 먼저 될까요? 자, 암산 한번 해볼게요. 이 식에서 계산이 먼저 되는 부분이 어디라고요? 항상 기본적으로 수식 계산의 연산의 순서 가장 기본적인 거 가로 안이라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 요 if 함수 가로 안에 다시 if 함수가 있죠. 그럼 결과적으로 어디? 요 부분이 요 if 함수가 먼저 계산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로 안이니까 저게 계산이 되어지고 나면 어떤 값이 나오죠? 저게 먼저 계산되고 나면 경우에 따라 휴가 근장이라는 값이 표시되거나 공백 문자가 표시되거나 맞아요? 둘 중에 한 개. 그래서 값이 정확하게 한 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바뀌어서 나타나니까 그래서 if 함수 적은 거죠. 자, 그다음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렇게 진행이 되고 나면 그다음 앞에 있는 요 if 함수가 또 작동을 하겠죠. 계산이 연산이 되겠죠. 그러면 어느 쪽으로 휴가 독축이나 이쪽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건 어떤 구조냐면 그러니까 이 if 첫 번째 if 함수에 여기 값을 적어야 될 자리에 뭐 if 함수를 적었죠. 원래 여기 계산하고 나면 휴가 근장이라는 문자값 나오고 공백 문자값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값이 나올 자리에 뭐 함수가 들어갔죠. 그 뭡니까 이게? 첫 번째 함수의 인수 자리에 함수가 들어가 있다. 중첩함수입니다. 중첩함수. 자, 그거 하나. 그 다음 우리 거기 115페이지 1번 문제의 내용이 뭐였냐면 조건이 총 휴가 일수에서 사용일수 빼면 8 이상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 내용이 총 휴가 일수 사용일수 빼면 8 미만 4일 이상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자,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작성을 할 때 그럼 이렇게 작성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건데 이렇게 작성하시면 안 됩니다. 이 내용을 이렇게 작성하시면 안 된다고요. 엑셀은 비교 연산자가 이렇게 연속해서 두 개가 들어가는 이런 꼴은 자리 아니라 이런 꼴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적냐면 이렇게 작성합니다. 이렇게. 그럼 이렇게 작성하고 이제 어떻게 처리하냐면 자,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지금 이 부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이전 단계. 자, 4 이상 이전 단계 여기입니다. 8 이상이죠. 이전 단계 다음이 어디죠? 8 이상 다음이 어디입니까? 8 미만입니다. 8 미만. 그러니까 이렇게 적어놓고 해석은 이렇게 한다는 거죠. 8 미만 4 이상이라고. 됐습니까? 문제에 있는 표기대로 작성하지 않습니다. 해석이 이렇게 합니다. 그거까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러면 이 내용을 바탕으로 텍스트 시트로 옮겨갑니다. 텍스트 시트로 옮겨갑니다.
표 3으로 갈게요. 물론 교재 페이지가 없어요. 111페이지 3번. 자, 내용 볼게요. 표 3에서 제품 코드의 마지막 문자가 M이면 남성용, W이면 여성용, O이면 아웃도어라고 구분해 표시하시오. 그러면 표기해야 될 값이 남성용 문자값, 여성용 문자값, 아웃도어 문자값을 세 가지 종류를 표시하겠다는 겁니다. 이때 if write 함수, if 함수 아시죠 이제? write 함수도 아시죠? 자, 그러면 문제의 내용 판단은 제품 코드의 마지막 문자가 M이면 남성용 표시, 제품 코드의 마지막 문자 W이면 여성용 표시, 나머지 그 외 나머지 O에 해당됩니다. 왜? 세 가지밖에 없을 거니까. 자, 그러면 제품 코드의 마지막 문자랑 그 전에 자, 그러면 작업을 해야 될 구분 작업을 해야 될 식의 형태가 다 동일할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러면 내가 고생을 안 하려면 자동 치우기 한번 사용해야 되겠네요. 아래쪽으로 드래그. 그리고 상대 절대만 고민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제품 코드의 마지막 문자부터 한번 뽑아봅시다. 자, 이걸 right 오른쪽 마지막이라는 표현을 오른쪽이라는 표현을 그렇게 친절하게 잘 안 씁니다. 사실은 현실적으로 그냥 마지막 이런 표현을 씁니다. 맨 끝 뭐 이렇게. 자, 텍스트 원본 데이터 원본 문자 제품 코드 상대입니까 절대입니까? 각 제품 코드가 되어져야 되니까 서로 다른 주소가 나타나야 되겠네요. 그럼 변화 자동 채우기 사용하는 동안에 변화가 있어야 되겠네요. 상대 참조 몇 개 뽑을 거라고요? 한 개. 그러면 이게 M이거나 W이거나 O이거나 세 개 중에 한 개라는 얘기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물어봅니다. 이제 M이냐고 물어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꼴. 자, 레프트, 미드, 라이트는 문자 데이터라고 설명드렸습니다. M. 그러면 기준값 대문자 M입니까? 일단 물어보죠. 그러면 여기까지 엔터. 그리고 자동 채우기. 그러면 M인 건 yes, true. M이 아닌 건 false라고 대답하겠죠. 그러면 조건을 만족한다면 값 표시에 해당되는 함수가 기본적으로 if 함수라고 했습니다. 조건을 만족한다면 if 함수. 이 조건을 if 함수의 첫 번째 인수는 어떤 형태로 어떻게 작성을 하든 간에 중간 과정에 지금처럼 true, false가 나와줘야 됩니다. 인수와 인수 사이는 콤마 true일 때 값 표시 남성용 자 콤마 만족하지 않은 자리에 값을 여성용 아웃도 두 가지를 적어야 되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만족하지 않는 자리에다가 if 함수를 한 번 더 작성합니다. if 이 구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중첩 if라고 다시 제품 코드의 마지막 문자가 write 제품 코드 값을 가져와서 콤마 몇 개를 추출할 거라고 한 개를 뽑아서 물어봅니다. 이번엔 W입니까? 라고 기준을 물어봅니다. 그러면 조건이 되겠죠? 그럼 이 조건을 만족한다면 여성용이라는 문자 표시를 하고 문자 데이터 직접 입력 쌍따옴표 한 개의 if 함수를 작성하실 때 값을 두 가지 값까지 처리 가능하다 아웃도어 그 외 나머지가 되겠죠. 자 그리고 커서 기준 가장 가까이 있는 이 if 함수 기준 첫 번째 인수, 두 번째 인수, 세 번째 인수 그래서 마무리 가로 닫고 if 함수는 인수가 세 가지밖에 없으니까 다시 커서 기준
맨 앞에 있는 if 함수, 첫 번째 인수, 두 번째 인수, 방금 작성하셨던 요 if 함수를 세 번째 인수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가로 닫고, 물론 색깔로 구분되신다고 그랬죠? 그리고 자동 채우기. 방금 하셨던 그 if 함수 두 번 적는 if 함수, 중첩 if 함수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여기 비교값에 함수가 들어가는 이런 꼴입니다. 좀 다른 거죠. 어쨌든 둘 다 그렇게 만만한 건 아니고요. 처음 배우실 때. 자, 논리 1로 다시 넘어가서 시트 바꾸겠습니다. 다 했나요? 1, 2, 3. 안 한 거 있나요? 아, 4번 안 했네. 아, 4번 지금 안 할 겁니다. 죄송합니다. 4번 지금 안 할 겁니다. 4번 다음 주 합시다. 자, 시통계 할게요. 논리 2. 시통계 가겠습니다. 논리 2. 아, 제가 지금 빠뜨리고 안 하는 건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복습을 좀 하시고 기본 함수 그렇게 이 내용을 쓰면 처음부터 어려운 거 설명드리면 부담스럽잖아요. 응? (118) 교재 할 수 있는 게 없군요.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돌아와서 할게요. 자, 앞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시트 이동 방식을 통해서 수학 삼각 1. 수학 삼각 1. 찾았습니까? 자, 교재 80, 교재 82페이지. 자, 표 1번부터 할게요. 표 1에서
최저층, 최고층을 이용하여 추첨자별 당첨 층수를 계산하시오. 당첨 층수 뒤에 몇 층이라고 해서 뭐 12면 12층. 그래서 랜드 비틴 함수와 n% 연산하세요. 랜드 비틴이라는 함수가 무슨 함수죠? 이거 실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함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값이 그때그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최소 점수값, 그 다음에 탑이래, 바텀 최소 점수가 탑, 최대 점수값. 무작위 추출이라고 했죠. 무작위 추출. 네? 최소 점수에서 최소 점수 사이에. 그러면 여기 어떤 값이 와야 되냐면 5에서 25 사이에 층수를 무작위로 뽑아서 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뭐 맞는지 안 맞는지 뭐 논리적으로 이 자료가 맞다 안 맞다는 건 넘겨두고요. 그냥 랜드 비틴이라는 함수만 그냥 확인할게요. 자, 일단 어쨌든 당첨 층수를 계산하려면 무작위로 뽑아서 층수를 부여할 겁니다. 그러면 랜드 비틴 함수를 요 셀에서 여기까지 다 작성해야 되겠네요. 그럼 수식의 형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요? 네? 자동 치우기 몇 번, 자동 치우기라는 기능이 필요하겠네요. 몇 번? 아래쪽으로 한 번만 더 내가면 다 채울 수 있겠네요. 이때 무슨 주소만 고민한다고요? 상대 참조, 절대 참조만 고민합니다. 이 절차. 자, 그러면 이꼴 비팅, 랜드 비팅. 이런 문제를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최저층 각 5, 콤마 인수해서 그 다음 최고층 선택할 수 없으니까 다른 임의 셀을 선택하시고 방향키로 이동, 아니면 D3 직접 입력. 그럼 C3은 상대입니까 절대입니까? 이거 각 개별 층들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상대, D3도 상대, 가로 닫고 엔터. 이게 운이 나쁘게 19층이 5명이 다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건 확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논리적으로 맞다 안 맞다는 건 나중 문제입니다. 여러분과 저하고 다 다르게 나온다니까요. 같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건 시험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가겠습니다. 오른쪽. 예? 제가 뭐 틀렸어요? 예? 청자. 오케이. 어우, 꼼꼼하시군요. 죄송합니다. 자, 청이라는 문자 표시했으니까 청수하고 청하고 서로 이 데이터를 연결시켜 놔야 되겠네요. 그리고 청이라는 문자 데이터 직접 입력. 그러면 혹시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 혹시 제가 틀렸으니까 하나 더 추가시켜서 가죠. 네?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 청을 붙일 수 있는 문제에서 요구하는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 청이라고 청수 뒤에 청이라고 붙일 수 있는 또 다른 방법. 오케이. 표시 형식 우리 개자 붙여본 적 있으세요? 해자도 붙여보신 적 있으세요? 그럼 여기다 청자만 붙이면 되잖아요. 어디 가서 셀시스 대화상자 안에 있는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에 가서 이거 데이터죠. 이거 뭡니까? 숫자죠. 그럼 정수값을 표시하겠다. 뭐 0코드나 샤워코드. A이 없으니까 두 개 중에 한 개 코드. 그리고 이중 다운표 코드 청.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표시 형식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나 아니면 샵. 왜냐면 지금 이 데이터에 지금 0이 없기 때문에 완벽하게 됐어요. 그런 것까지. 그러니까 자,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문제 읽겠습니다. 표 2에서 구분이 음악인 제품들의 판매 총액 합계를 계산하여 K2셀을 표시하시오. 판매 총액 합계는 100의 자리는 올림하여 1000의 자리까지 표시. 그래서 12,300을 13,000으로 표시하고 라운드업과 서미프 함수 사용. 자, 라운드업이 무슨 함수죠? 올림. 네? 올림. 이때 인수 숫자와 특정 기준 자리수가 필요하다. 그다음 서미프라는 함수는 한 개의 조건값에 맞는 합계를 계산해 주겠다. 됐습니까? 이런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럼 문제 내용을 파악하시면 구분이 음악이다. 이게 조건입니다. 그리고 판매 총액의 합계를 계산하라. 이 상황에 맞는 함수는 한 개의 조건 합계를 계산하겠다. 무슨 함수? sumif라는 함수를 써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equal sum if 가로 열고 첫 번째 인수 조건 값을 찾을 범위 조건이 뭐였죠? 문제 내용 읽어가시면서 조건 이런 거 파악하셔야 됩니다. 구분이 음악, 구분 범위 내에서 콤마 음악이라고 하는 기준값, 문자 기준값입니다. 직접 입력해서 쓰겠습니다. 그 다음 합계 구할 범위 판매 총액의 합계를 구한다했습니다. 판매 총액 범위 형식을 알아셔야 됩니다. 꼭 가로 닫고 일단 엔터. 여기까지죠. 자, 이 값을 그대로 두라고 했나요? 어떻게 하라 했죠? 100의 자리에서 올림하여 1000의 자리까지 표시라고 했죠. 이때 올림이라는 함수가 뭐? 라운드 이 숫자 값, 서미프라는 숫자 결과값에 대해서 라운드 업. 이게 어찌됐든 나가면 숫자죠. 이 숫자 값, 콤마, 그 다음 자리수 100의 자리에서 올림하여 소수점 왼쪽 편에 있는 자리수입니다. 마이너스 10, 100, 마이너스 3 가로 닫고 엔터. 근데 내가 자리수가 틀릴 수도 있거든요. 이게 한 끗 차이로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수정하시면 됩니다. 그죠? 100의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수정이라는 거 그냥 수식 가서 3 대신 4로 적든지 2로 적든지 뭐 이렇게 마이너스 2로 적든지 마이너스 4로 적든지 지금은 마이너스 3. 자, 표 4로 가겠습니다. 자, 표사에서 장르가 드라마이면서 조건이군요. 이면서 관람 등급 15세 이상. 자, 15세 이상이라는 게, 자, 조심하셔야 되는 게 15세 이상이라는 건 자료를 보시면 문자입니다, 문자. 에? 비교 연산자라는 시기한 선택 아니라. 그 다음에 영화들의 일반 합계를 계산하여 다음처럼 나타내시오. 숫자 뒤에 만원을 붙여서 123만원이라고 카운티 플스, 서미 플스, 에브리지 플스 중 알맞은 함수와 M% 연산자 사용.
자, count ifs는 두 개 이상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개수를 표시해주는 함수이고, sum ifs는 두 개 이상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합계를 계산해주는 함수이고, 두 개 이상의 조건 값을 모두 만족하는 평균을 계산해주는 건 average if 쓰고, 뭐 n% 연산 데이터 연결. 자, 그러면 장르가 드라마라는 조건 한 개, 관람 등급이 15세 이상이라는 조건 두 개. 두 개 이상의 조건은 뭐 해야 된다고요? AND 조건인지 OR 조건인지 판단하셔야 된다 그랬죠. AND입니까? OR입니까? 교재 내용에 보시면 뭐뭐 이면서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AND 조건이 해서가지고 그러면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일반의 합계를 계산하라. 이 상이 만든 함수가 무슨 함수라고요? sum equals. 자, equal sum equals 가로 열고. 자, 주의사항 sum equals나 average equals 함수의 주의사항 계산할 부분 합계 구할 범위나 평균 구할 범위가 먼저 앞에 온다. 일관의 합계를 계산한다고 했습니다. 일관 범위 첫 번째 조건값을 찾을 범위 순서 상관없다고 그랬죠. 저는 뭐 나와 있는 순서를 따라갈게요. 장르 범위 조건값 문자값 드라마 직접 입력 이중 다운표 문서 처리. 두 번째 조건값을 찾을 범위 관람 등급 범위 그 다음 두 번째 조건값 15세 이상 문자 데이터입니다. 직접 입력 15세 이상 그리고 가로 닫기 그리고 엔터. 자, 이게 끝이 아니죠. 뭐 하라고요? 10,000원이라고 표시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요 숫자 결과값 숫자 데이터의 뒤에 연결 10,000원이라는 문자 데이터 직접 입력 이중 다운표 문자 처리 서로 다른 데이터를 연결하겠다. 거기 3번 더 다음 시간에 합시다. 자, 오른쪽 시트로 갈게요. 저도 뭐 또 놓쳤나요? 저 부른 거 아닌가요? 수학 삼각 2시트로 옮겨갑니다. 교재 84페이지. 어, 1번 문제는 아직 배운 게 없기 때문에 배운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고 나서 다시 올 겁니다. 일단 이건 무시. 자, 그 다음 표 3번부터 볼까요? 자, 내용 읽겠습니다. 표 3에서 교통비, 숙박비 합계를 구하여 출장비 합계의 영역에 표시하시오. 출장비 합계는 1,000원의 자리에서 내림하여 만 단위까지 표시. 12만 3,859에서 12만으로 썸 함수 라운드 다운. 라운드 다운이라는 함수가 무슨 함수입니까? 썸은 잘 아실 거고. 응? 뭐라고요? 내림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산하는 수식의 형태가 동일합니다. 내가 고생을 안 하려면 자동 채우기 한번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때 상대 절대만 고민하면 됩니다. 자, 출장비의 합계는 교통비 숙박비의 합이라 그랬으니까 자, 이꼴 합을 계산한다. 뭐에 대한? 교통비 숙박비에 대한. 잠깐만요. 자, 합을 계산한다. sum 가로 열고 교통비 숙박비 이렇게 설정하셔야겠네요. 아니면 뭐 교통비 콤마 숙박비 셀 클릭 뭐 이렇게 하든지. 네? 자, 가로 닫고. 자, 이 범위는 상대입니까 절대입니까? 네? 이 범위는 상대입니까 절대입니까? 체중기 계산할 때 C1호에서 D1호가 계산되어져야 되겠죠. 그 다음 김문환 사원에 대한 출장비 합계는 C16과 D16을 대야 되겠죠. 송준호 C17, D17을 계산해 줘야 되겠죠. 그러면 범위가 자동 채우기를 사용할 때마다 다른 범위가 나타나야 된다는 이야기네요. 그럼 이 범위를 가지고 자동 채우기를 쓴다라는 사용을 했을 때 범위는 변해야 됩니까? 고정입니까? 네? 서로 다른 위치 값이 와야 되니까 범위가 변해야 되겠죠. 상대 참조, 네? 상대 참조, 엔터. 다 적어 보시면 눈에 보인다고 했습니다. 제가 분명히. 네? C15 땡땡 D15 C16 땡땡 D16 C17 땡땡 D17로 적어보면 다 보인다고요. 자, 그 다음 이게 끝이 아니죠. 내리마라고 했습니다. 라운드 다운 이 합계값에 대해서 합계라는 숫자 값에 대해서 만 단위에서 즉 만의 자리에서 왼쪽 편입니다. 정수값 적기 때문에 마이너스 4 일십, 백, 천, 만 마이너스 4 맞나요? 만 단위까지 표시니까 천의 자리에서 뭐 내림한다는 겁니다. 그럼 만 단위가 보여야 되니까 천이 마이너스 4입니다. 만 단위 표시니까 천의 자리에서 내림. 자, 오른쪽에 있는 4번 갑니다. 표4에서 1차, 2차 차이를 구하여 절대값으로 점수 차이 영역에 표시하시오. 점수 차이는 1차 마이너스 2차 ABS 함수. ABS 함수가 무슨 함수라고요? 절대값을 처리해주는 함수입니다. 그러면 점수 차이는 1차 빼기 2차 엔트 여기까지. 그리고 자동 채우기 아래쪽으로 한번 차이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건 마이너스 차이 납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원래 뭐 6 차이 납니다. 2 차이 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지 마이너스 얼마 차이 납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도 플러스도 플러스 표시해주는 개념의 수학적인 기능이 절대값 처리해주는 엑셀 함수가 ABS. 자, 마무리가 되셨나요? 자, 표 2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여러분이 문제부터 한번 여러분들 직접 한번 문제부터 한번 읽어보실래요? 여러분들이 직접 문제를 한번 읽어보세요.
제 화면 보시는 거 제 얼굴 보는 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읽어보시고 내용 파악하시라니까요. 왜 자꾸 제 얼굴을 보고 계십니까? 내용 파악하셨나요? 자, 일단 상자 몫수라는 걸 계산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라는 걸 계산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계산을 하는 함수가 mod라는 함수를 쓴다라는 거. 네? 자, 그 다음 상자 몫은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자, 몫을 구하는 함수가 지난 시간에 제가 코센트라는 함수를 가르쳐드렸는데 그건 실제 시험에 나오는 방식이 아니고요. 어떤 방식 가르쳐드렸죠, 제가? 몫을 구하는 방법. 두 수를 나누어 100억 나누기 30. 그럼 실수값이 나옵니다. 그 실수값을 뭘 표시하면? 정수값을 표시하면 뭐? 몫이 됩니다라고 했으면 그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몫을 저기 실수해서 정수값을 표시해 주는 함수가 뭐라고요? int. 자, 그러면 상자는 몫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325 나누기 25. 329 나누기 25. 그러면 실수값이 나오겠죠? 수식의 형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구조이고요. 자동 지우기 아래쪽으로 한번 상대 절대. 자, 그러면 아니 잠깐만요. 이거부터 합시다. 자, 상자 몫이라고 하는 건 두 수를 나누어 총 개수에다가 파인애플은 한 상자당 25개씩 담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상자 수가 나오겠죠. 이게 몫입니다. 그러면 몫 값을 계산하면 13이 되는 13상자하고 아마 요만큼 남는가 봅니다. 파인애플이. 그때 실수 값을 표시하겠다면 int. 자, 나머지 계산은 mod라는 함수 쓴다. 그리고 넘버 p제수 329, 콤마 디비전 나누는 수, 여기는 상자당 개수, 제수 이렇게 이걸 기하시면 되겠죠. 자, 수식의 형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자동 채우기 아래쪽으로 한 번만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주소 형태 상대 절대만 고민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상자 수를 계산해야 됩니다. 자, 두 수를 나누어 상대 참조 실수 부분만 표시하면 됩니다. 뭐 그렇게 쉬운 내용은 아니고요. 이 부분이 좀 어렵죠. 자, 그러면 상자수 목수 13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 연결 가로 열고라는 문자가 있어야 됩니다. 이중 따옴표 묶어서 가로 열고 그 옆에 나머지 나머지 정보가 데이터가 와야 됩니다. 연결 나머지 계산은 MOD 가로 열고 총 개수 시제수, 제수, 상자당 개수 다른 셀을 클릭해서 주소를 나타내시든지 방향키를 이용해서 아니면 직접 i3이라고 입력을 하시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가로 닫고라는 문자가 또 연결되어야 된다. 연결 문자 가로 닫고 문자 데이터입니다. 이중 따옴표 묶어 3 그리고 엔트 그리고 더블 클릭이나 아래쪽으로 드래그 채우기 연결 상태에서 그리고 1번은 돌아와서 할게요.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해드린 내용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자, 통계 1로 가겠습니다. 통계 1시트
교재 89페이지. 일 번. 자, 1번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직접 읽어보세요. 1분 드리겠습니다. 자, 읽어보셨다면 내용 파악해 봅시다. 직급이 대리가 아니다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게 조건입니다. 그 다음 사원수를 표시하라 그랬죠. 계산하라 그랬죠. 즉 개수 개념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개수라 그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자 함수의 내용을 파악해 보시면 sumif 한 개의 조건값에 맞는 합계를 표시하겠다. countif 한 개의 조건값에 맞는 개수를 표시하겠다. 한 개의 조건값에 만족하는 평균을 표시하겠다. average if. 그럼 지금은 조건, 직급이 대리가 아니다. 조건. 그리고 사원수 개수를 표시하겠다. 무슨 함수? count if라는 함수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내용 파악하셨어요? 자, 그러면 직급이 대리가 아니다라는 걸 이제 해석을 하실 줄 아셔야 되는데, 자, 이걸 직급이 대리가 아니다. 반대 문장은 뭐죠? 반대는 직급이 대리이다잖아요. 그러면 그걸 우리가 조건의 형태로 표시한다 그러면 직급 이꼴 대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직급이 대리가 아니다라는 건 어떻게? 요 이꼴 대신에 부동 방향 맞물려는 요 값을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count if라는 함수를 씁니다. count if. 자, 지금 무슨 함수 써야 될지는 파악했잖아요. 그럼 자, 이꼴 count if 가로 열고 조건 값을 찾을 범위. 직급이 대리가 아니라 직급 범위 내에서 대리 아닌 거 다 찾게 돼. 콤마. 자, 앞에 봅니다. 만일에 직급이 대리이다라고 했으면 우리가 여기다가 어떻게 적어야 되냐면 이렇게 적어야 됩니다. 이렇게. 대리이다라고 했으면. 그러면 우리가 제가 설명드렸던 조건이라는 건 원래 왼쪽 비교값, 연산자, 기준값 형태로 나옵니다고 설명드렸잖아요. 그럼 저기서 뭐가 빠진 거냐면 조건에 사실은 이 꼴이 빠진 겁니다. 그래서 조건에서 이 꼴은 생략해서 씁니다. 거의 대부분이. 뭐 이 꼴이 된다 해서 잘못된 건 아닌데 보통 이 꼴은 생략해서 썼습니다. 됐어요? 그러면 이 꼴이 있었다고 가정을 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지금 조건은 이다가 아니고 아니다였잖아요. 그러면 이 꼴 대신에 어떤 연산자로 바꾸면 됩니까? 부동호 방향 맞물려 놓는 not이라는 연산자를 이렇게 쓰시면 된다고. 그러니까 이 꼴은 생략이 가능하지만 나머지 연산자는 생략하면 내용의 의미를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생략할 수가 없습니다. 뭐 이상, 이하, 미만, 뭐 초과 이런 거 있잖아요. 자, 그리고 끝에 커서 넣으시고 함수의 마무리 가로 닫고 count if는 두 개의 인수밖에 없습니다. 엔터. 이게 끝이 아니죠. 아마 명자 붙이는 이야기가 있었죠. 그러면 요 숫자값, count if라는 숫자값이라는 데이터와 문자값 명, 연결, 직접 입력.
4번 가겠습니다. 4번. 아직도 재미없어요? 재미있으세요? 왜 어렵다고요? 익숙치 않아서 어려운 겁니다. 자주 사용하시면 쉬운 겁니다. 자주 사용 안 했기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뭐가 안 돼서 있냐면 기본 함수가 우리 머릿속에 지금 자리를 잡고 있지 않아서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집에 가서 반복하세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함수 쓸 일이 없는데요. 뭐 그건 어쩔 수 없죠. 엑셀에서 함수를 안 배우면 아무 답이 없으니까. 그리고 실제적으로 업무를 보실 때 사용하는 함수는 사실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몇 가지 없습니다. 알고 보면. 저희들은 일단 폭넓게 지금 배우고 있는 입장이니까. 그리고 여기 있는 자료들 잘 보시면 다 생활과 밀접한 자료들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자료라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 자, 4번은 제가 읽겠습니다. 표4에서 홈런이 40개 이상인 선수들. 자, 이제 문제를 이렇게 읽어가면서 이제 익숙해져야 될 게 조건이 이제 눈에 보여야 됩니다. 조건. 선수들의 3진의 평균을 계산하여 K24셀에 표시하시오. 카운트 if, sum if, average if 중 알맞은 함수 선택하시오. 자, 이제 함수명에 대해서는 알 만큼 아실 것 같고, 내용 파악을 하면 다시 한 번 더 내용 파악을 해보시면 홈런이 40개 이상이라는 게 뭐? 조건이죠. 그리고 3진의 평균을 계산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 사항을 처리하려면 무슨 함수가 필요합니까? 조건 한 개의 평균 계산하겠다. average if라는 함수가 필요하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함수를 잘 뽑아내는 게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형식은 그 다음 문제라니까요. 자, 이걸 average if 가로 열고 조건 값을 찾을 범위 홈런 43. 자, 홈런 범위 그 다음 두 번째 조건 값 40 이상. 자, 이건 이중따옴표 묶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그 수업 시간에 70 이상이라는 거 많이 하셨죠? 연산자 생략하시면 안 되고요. 에버리지 평균 구할 범위 3진의 평균을 계산하니까 3진 범위. 네. 다른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70이 아니고 40입니다. 표 2로 가겠습니다. 위쪽에 표 2로 가겠습니다. 자, 문제 읽어보실래요? 무슨 함수 작성해야 되죠? 여러분들하고 문제 읽어보라고 하는 이 취지는 여러분들 어차피 준비를 하셔야 되고 시험 준비도 하셔야 되고 그다음 이게 업무라고 생각하니까 업무 지시를 잘 이해를 했는지 그런 겁니다. 문제 내용을 잘 이해하셨는지. 요거 마무리하고 싶게요. 자, 주어진 함수가 count if 쓰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어떤 함수 써야 됩니까? 조건이 몇 개 보입니까? 커뮤니케이션 80 이상, 회계 80 이상, 경영 전략 80 이상. 두 개 이상의 조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AND 조건인지 OR 조건인지 판단하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AND입니까? OR입니까? 문제에 모두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AND 조건입니다. 그러면 조건 모두를 3개 이상의 조건을 모두 3개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학생 수 개수를 계산하겠다. 무슨 함수? count if s. 이 내용을 문제 내용 파악하시고 함수명을 골라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작성하시면 되죠. 이제 모르셨으니까 count equals 가로 열고 첫 번째 조건 커뮤니케이션 범위 내에서 조건값을 찾을 범위 콤마 조건값 80 이상 콤마 두 번째 조건값을 찾을 범위 회계 범위 내에서 80 이상 그 다음 경영전략 범위 내에서 세 번째 조건값을 찾을 범위 경영전략 범위 내에서 콤마 80 이상이라는 조건값 더 이상 작업할 조건이 없습니다. 가로 닫고 엔터 예, 여기까지 해두시고 잠깐 쉬었다가 32분부터 진행할게요.